운동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유동성, 저금리로 밀어붙인 부동산 시장 끝났다. 이런 모두의 말씀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하에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증시시장에 지지부진한 증시시장과 더불어 화랑이었던 부동산 시장으로 확 몰리면서 상승을 더 가파르게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의 양상을 보면 증권시장의 급락과 함께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더불어 수요가 지금 많이 줄은 상태에서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증권시장으로 확 몰렸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시장으로 보면 증권이 폭락한 가운데 외국인이 1조 3천억 가까이를 팔았는데 그 금액을 개인들이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많은 개인들이 대부분 받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조적인 그 시장인데요. 증권시장은 올라가면 정부 입장에선 피하라는 시장은 증권시장 자기가 잘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증시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들 역대 정부들 보면 증시 올라가면 본인들 치적으로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인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 정권 하에 부동산이 폭등하면 그 정부의 치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요. 제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든 증권 시장이든 유동성 장세로 밀어붙이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한편 보완제 역할도 하지만 자금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 시장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요즘같이 멀미나는 시장이 없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을 정도로 멀미나는 시장인데요. 오늘 월요일날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 쳐다보기 힘든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증권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보완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자 입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시장 모두 유동성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돈 갖고 밀어붙이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로섬 게임을 많이 드리는 게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어느 한쪽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을 지금까지 상승으로 계속 이끌었던 반대 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부진했던 증권시장의 유동자금, 저금리의 유동자금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폭발시킨 1년, 2년 정도 그 과거를 보면 급상승을 시킨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돈으로 밀어붙였다고 많이 들리잖아요. 저금리하에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저금리하에서 그동안 유동자금, 저금리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으로 확 몰렸다고 보면 제가 전 영상서부터 부동산 코로나 악재로 출렁출렁 거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보다 증권 시장이 더 싸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증권 시장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로 얘기를 드리는, 참고로 그 보시라는 얘기지만 제가 무슨 말이냐면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저도 걱정돼서 경험 없는 사람이 증권 시장 가가지고 돈 벌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떨 때는 경쟁자인 시장이면서 어떨 때는 보완제가 같은 시장이 증권과 부동산 시장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 유동자금, 저금리의 유동자금, 갈 곳 없는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확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증시를 보면 저도 오늘 그 증시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다시 2000선이 깨져가지고 1954.77포인트 등락률로 말하면 4.19%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장도 614.60포인트로 마이너스 4.38%가 떨어졌는데요.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판 가운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면 개인이 1조 2788 1조 2천억 약 1조 3천억 가까이를 다 지금 외국인이 판 물량을 대부분 개인들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 곳 없이 돌아다녔던 그 유동자금 저금리에 있는 분이 지금 증권시장으로 확 몰렸다고 지금 보시면 더더욱 앞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출렁거릴 때마다 지금 갈 곳 없는 자금들은 증권시장으로 몰린다는 얘기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저금리하에 유동자금을 끌어올렸다고 하면 그 유동자금은 지금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시장에 많이 뺏겼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 저금리 하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되잖아.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하면 아무래도 유동자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경쟁자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증권시장이 꿀렁꿀렁거리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증권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금 하락한다 그러면 더더욱 몰릴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도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들어가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증권시장이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유동자금 저금리에 있는 그 갈 곳 없는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확 몰렸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유동성 자금 저금리하에 밀어붙었던 자금 또한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이 호재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면요. 꼭 호재만은 아니라는 얘기. 그 저금리하에 있는 유동자금은 부동산 자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증권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월요일부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장 쳐다보기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찰의 중요성이 계속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락장에서는 현찰도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 전에 영상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현찰 쏘지 말라고. 지금 있는 현찰은 나중에 급매물 잡을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마우스였습니다.